안녕하십니까. 평양문사 김길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최명철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최명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최명철 선생님은요, 소위 당과 수령이 품들여서 자금을 아끼지 않고 키운 과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인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3년병 서조를 나가셨댔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의 실습을 갔다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북한 국가과학원에서도 제일 중요한 특급 연구소에서 수석 과학자로 계셨던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최명철 선생님이 1979년, 1981년 사이에 김일성, 김정일이 크나큰 신임과 배려에 의해서 정말 북한에서는 처음으로 유고슬로바키아? 거기에 실습을 가셨댔죠. 3년 동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970년대 초반까지도 북한 김일성 족속은 유고를 굉장히 깠습니다. 유고슬라비아를. 현대 수종주의자들이라고 가면서 그 찌또 이오시프 브로츠 찌또인가? 그 대통령을 그렇게 깠습니다. 종신 대통령 하면서 제국주의자들과 딜을 해가지고 현대판 수종주의 길로 나간다고. 그런데 어떻게 돼서 유고의 실습본에 결심을 했을까요? 그게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티토가 이제 유고슬라비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서방 세계의 자금을 받아서 경제는 발전시켰는데 그 만드는 상품을 팔자고 그러니까 이 다른 자본주의 나라에 비해서 상품 질이 떨어지니까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을 비롯해서 서독을 비롯해서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경제가 부흥했는데 실제 그 만든 상품을 팔자고 하니까 시장이 안 되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다니까. 그래서 찌또가 머리를 쓴 게 뭘 썼나? 60년대 한창 그 아프리카, 아시아 이게 동남아를 비롯해서 후진국들에서 신생 독립 국가가 나오니까 이 나라들을 자기 판매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위 볼록 불가담 운동이라는 걸 창시하게 돼요. 60년대. 맞아요. 김일성은 자기가 했다 그랬는데 사실 그 전에 티토가 했지. 그렇죠. 티토하고 간디하고 인도 수상 간디랑 이 양반들이 이제 그걸 했는데 김일성은 65년도에 이제 반동회의에 가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는 제일 발전한 나라가 유고슬라비아니까 사회주의권에서도 제일 발전했지. 그렇죠. 서방 세계하고 경쟁력이 없었지. 근데 그 유고슬라비아는 그때 당시 수종주의 국가로 치면서 사회주의 나라로 치질 않았어요, 그걸. 사회주의 진영에서 배척했죠. 완전히 배척했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시장 경제 쪽으로 그 유고슬라비아는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볼록 불가담이라는 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 나토나 와르샤와 조약기구에 들어가지 않은 거기 들어가지 않은 사회주의권에서는 와르샤와 조약국에 들어가고 자본주의 이게 서방 세계에서는 나토에 들어갔는데 그 두 볼록에 가담하지 않은 나라들끼리 뭉쳐서 우리 해보자. 이게 그래서 북한이 끼어들었구만. 그렇죠. 와르샤와 조약기구에는 안 들어갔으니까. 안 들어갔으니까 북한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김일성도 거기 이제 고개를 들이밀면서 이제 그 소위 티토는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기네 상품 시장을 확보하자고 이제 그걸 만드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그 유고슬라비아가 그 볼록 불가담 국가 내에서 말하자면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나라 알제리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무상 원조를 해주면서 이제 점수를 따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 제품질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장을 개척했는데 김일성이가 그 전에는 계속 티토를 수정주의 괴수라고 이제 현대 수정주의 괴수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김일성 선집에도 이제 다 나왔거든. 그런데 이제 그 뭐 반동회의도 참가해보고 그다음에 티토 만나보고 쭉 보니까 저게 티토가 저 간단한 놈이 아니라는 걸 김일성이도 알고 그렇게 하고 이제 75년 6월달에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게 돼요. 공식 방문. 공식 방문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고슬라비아에 가 보니까 경제가 엄청 발전했거든. 자기가 그 5차 당대에서 무슨 1차 육기능 계획을 그 목표로 내세웠던 것들이 그 나라는 다 이제 완수가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소련, 중국 암만 가봐도. 암만 가봐도 그게 안 되는데 이 나라는 가보니까 말하자면 사회주의 완전 승리라고 김일성이가 일컫던 그런 물질적 조건들이 다 이미 유고슬라비아가 닦아놨으니까 이게 참 이거 배울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티토하고 이제 친하게 됐지.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파견한 게 그게 이제 그 대사 관계를 그 47년도에 그 단절을 시켰댔는데 그걸 다시 복원하면서 그 유고슬라비아어를 배워야 외교관을 파견할 수 있으니까 어학연수생들을 거기다 먼저 이제 75년도 갔다 와서 어학연수생들을 먼저 거기다 보냈어요. 유고에 보내고 유고 베오그라드에 베오그라드 종합대학에서 순수 유고슬라비아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그 유학생들을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기 전에 이제 걔들한테서도 어학연수도 받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답방으로 77년도에 그 티토가 답방으로 77년 5월달에 이제 평양을 방문했거든요. 그때 이제 김일성이가 엄청나게 환대를 해줬어요. 그때는 이미 티토가 자기네 유고 헌법을 다 고쳐가지고 정신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또 뭐 유고 백성들의 그 생활 수준도 엄청 높여놨으니까 사회주권에선 최고였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속에서 신망이 좀 있었지. 그런 자기네 대통령을 막 이제 북한 사람들이 열렬 환영해 우리 그 주니까 행사에 다 나갔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감동을 해가지고 이 북한 사람들을 아주 그 북한하고 관계가 아주 좋을 때 우리가 거기 이제 가게 된 거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뽑게 된 이유는 그 얘기를 하면은 김일성이가 5차 당대에서 기본 1차 육기능 계획이라는 그걸 내놓으면서 그 1차 육기능 계획의 중심과업이 뭔가 하면 3대 기술혁명이거든.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를 없애고 그다음에 농촌과 도시 간의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고 여성들을 세 번째가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한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목표를 중심 과업으로 76년도까지 냈다 미루는데 결국은 이제 평양에서만 반짝하면서 일부 이제 뭐 세탁기도 나오고 무슨 뭐 전기 바가마도 나오고 그럼 평양에서만 오직 평양에서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전기 바가마도 한때 나왔댔어요. 못 써서 그렇지. 그렇지 전기가 그 후에 전기가 부족해서 못 써서 그랬지. 그래서 그 뭐 시제품 전시회도 하고 뭐 매달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여성들을 가정일에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한다면서 이제 그런 걸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1차 육개년 계획이 끝난 76년도에도 경제가 이제 말이 아니니까 김일성이가 자기가 내가 직접 경제전선 사령관이 돼서 나라 경제를 이끌어 보겠다. 그건 사령관 감투도 잘 써. 근데 6.25 때는 이제 최고 사령관 되고 그 경제부문 전선사령관도 한 번 됐다가 80년대 들어서 농업전선사령관을 또 했고 자 감투도 잘 써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기가 이제 그 1차 육개년 계획을 수행했는데도 사회주의 완전 승리 그것만 하면 사회주의 완전 승리 간다 그랬는데 못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경제사령관을 할 테다. 그러니까 내가 경제사령관을 하겠는데 내 경제를 보조할 수 있는 그 경제 보좌 부서를 그 3대 혁명 소조에 나갔던 그 기술대학 졸업생들로 이 선발해서 얘들로 꾸려서 이제 그 경제 보좌 부서를 꾸리라. 이렇게 이제 김정일이한테 지령을 내렸죠. 그래서 거기에 걸려들었지. 그래서 77년도부터 이제 소조 나가 있는 기간에 77년도에 이제 그 한 1,500명의 이제 소조원들이 이제 모집이 돼가지고 1차 담화. 중앙당 조직부에 올라가서 1차 담화 끝내고 그러면 또 뭐 떨어져 나가고 2차 담화 끝내고 3차 담화 끝내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중앙당 조직부 일부부장 담화까지 걸치니까 50명이 남더라고. 그래서 그 50명 중에 최 선생님이 들어가셨구만. 그래서 그 보고 이제 북한에서는 50명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그때 당시 뭐 그 50명조가 아주 신임이 대단했죠. 어쨌든 김일성 경제보좌 부서 성원으로 주석부 보좌 키운다고 성원으로 했으니까. 간다고 그랬으니까 이 50명은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북한 경제 각 분야별로 두세 명씩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뭐 선박 같은 경우에는 4명 뽑고 뭐 화력 발전소도 2명 뽑고 뭐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2명, 3명씩 선발을 했지. 그래서 그 총 선발한 게 50명인데 시야를 넓혀야 경제 보좌를 잘할 수 있겠으니까 너희가 이번에 2, 3년간 외국에 나가서 국제 이 수준이 어떤지 시야를 넓혀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이제 나가게 됐죠. 그래서 유고슬라비아 가는 그 조에 속했구만요. 몇 명이 가셨습니까? 그때 우리 유고슬라비아에 9명이 갔는데 9명이요. 그러니까 조선업 선박을 전문하는 사람이 4명, 그다음에 화력 터빈 전문가 2, 수류터빈 전문가 2 이렇게 이제 해서 화력터빈이 3명이야. 화력터빈 3명, 수류터빈 2, 그래 가서 이제 총 9명이 이제 갔는데. 근데 그때가 떠난 게 1979년이죠. 네, 79년인데 그러니까 77년의 선발 과정을 통해서 1년 동안 선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1년 반 동안 외국어 대학 특설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룹별로 나가는 나라의 언어들 그 나라별로 그 나라 언어를 이제 1년 반 동안 어학 연습을 하고 그런데 이제 받겠다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북한에서 이렇게 그 보내겠는데 실습생들을 보내겠는데 이거 좀 받아달라. 사회주의권에다 다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사회주의권에다가 다 얘기했는데 받겠다는 나라가 없는데 유고슬라비아에서 제일 먼저 받겠다 그래가지고 유고슬라비아조가 제일 먼저 이제 떠나게 된 거죠. 행운이었네. 행운이죠. 그 후에 다른 조들도 갔어요? 다른 조들도 그 후에 이제 뭐 중국 조가 가고 체코조가 가고 볼스카, 폴란드 조가 이제 가고 나머지는 못 갔어요. 못 가고 우리가 갔다 온 다음에도 계속 앉아 있었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해체 못 하고 놀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과학원에다 다 배치한 거야. 근데 그 중에는 이제 그 일기 그 3대 혁명 소조원들은 그 이미 졸업을 하고 정문에 배치받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시 자기 직장에 돌아가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치받지 못했던 3대 혁명 소조원들은 다 평성과학원에다가 50명 조에서 50명 조에서 외국에도 못 나가고 평성과학원에다가 이제 임시 배치한다 하고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적을 걸고 적을 걸어야 뭐 당생활도 하고 배표도 타고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그래서 1979년 4월경에 떠나서 유고에 갔습니다. 유고슬라비아에 그 조가 갔는데 유고슬라비아에 가서 제일 느낀 게 뭐예요? 그때
79년도 북한 실정에서 볼 때. 유고슬라비아 가기 전에 예. 이제 저 대경제 사업부랑 그다음에 대외 선전국에 우리 친척들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유고슬라비아에 가면 고양이 뿔 내놓고 다 있다. 그 사람들은 알았네. 그렇죠. 그분들은. 알죠. 그러면서 고양이 뿔 내놓고 다 있는데 제발 나가서 거기에 환상을 가지고 갔다 와서 진짜 발언을 발언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걸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모스크바까지 날아가서 그다음에 모스크바에서 이제 열차 타고 이제 쭉 베오그라드로 이제 들어갔는데 가다가 이제 도중에 소피아에 내려서 소피아부터 구경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 가면서 모스크바에 내렸을 때 레닌 묘랑 구경했어요? 그렇죠. 가서 뭐 견학시킵니까? 특별 50명 50명 주석 경제보좌부서의 그렇죠. 실습생들이니까. 실습생들이니까 가기 전에 원래 김일성이가 만나고 이제 나간다 그랬는데 그때 뭐 김일성이가 하도 바빠가지고 이종옥 총리가 이제 있었는데 그 총리가 대리로 우리를 이제 접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아주 그래서 뭐 진짜 콧대들이 엄청 높아가지고 이제 갔는데 처음으로 외국에 나오니까 눈이 번져지죠. 그러니까 북한 그 고란에 있다가 그것도 평양인데. 평양인데도 모스크바 거기에 비하면 고란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 멋있기만 하고 그다음 더군다나 1920년대에 죽은 저 레닌 시체를 아직도 저렇게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유리관에다가 딱 그 양모 속에 이제 한데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시체가 이제 좀 쪼그라들더라고요. 근데 뭐 쪼그라들었지만 그 위대하다는 레닌을 직접 봤으니까 감개무량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소련도 부질없는 짓 했는데요. 그렇죠. 네. 1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회를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